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집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성인 ADHD라든가 집중하기 힘들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들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지부터 살펴보고, 이게 만약에 맞다면 점점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집중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책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요한 하리라는 작가의 도둑맞이 집중력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이라는 작가의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원싱이라는 책을 보면은 세상에 퍼져있는 거짓말 중에 몇 가지를 찝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은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척척척척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럼 되게 저 사람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많은 일을 망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라는 건데, 사실 의지력은 수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의지력, 집중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자원을 갉아먹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한대로 살면서 평생 이렇게 의지력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거짓말이래요. 내가 원하는 성공에 맞게 각자 일들에 대해서 불평등한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앞쪽인데 뒤쪽이나 옆쪽에도 똑같은 노력을 분배를 한다면 앞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느려지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혹은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에 맞게 불평등하게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중요한 일들에 좀 더 집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이 뭔지도 찾아보고 좀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거예요. 2013년과 2016년에 트위터를 비교한 조사가 있는데, 2013년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50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더니 평균적으로 17.5시간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2016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게 11.9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한 5시간 조금 넘게 줄어든 건데, 고작 3년 만에 5시간 넘게 줄어들었다면 2016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줄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10시간도 못 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의 SNS를 조사를 해봤는데, 위키피디아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에서 집중 시간이 감소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유행의 최고조에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떨어지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수록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집중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가 더 있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속독 학원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속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속독이라는 거는 글을 빨리 읽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글을 빨리 읽을수록 무제한으로 이해력이 똑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선 이상으로 글을 빨리 읽으려고 할 때 이해력이 감소합니다. 결국 빨리 읽는 거는 읽는 건데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 효율이 정독하는 사람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 속독가들을 모셔놓고 집중력에 대한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비교적 감소폭이 적기는 했는데, 똑같이 전문가들도 이해력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전문가처럼 속독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해력이 그 속도에 비례해서 높아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태스킹에 대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우리의 뇌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업무에 집중이 가능한 구조라고 하거든요. A 일을 하다가 다른 일들을 하는 거가 A 일에 집중을 하다가 그 집중을 끊고 잽싸게 B로 집중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감소한다고 해요. 이 휴렛패커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업무만 할 때, 그리고 이메일 확인을 하면서 업무를 할 때,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IQ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10 정도의 IQ 격차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두 집단 사이에. 이게 담배를 폈을 때보다 2배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멀티태스킹이 일의 효율에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에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몰입하고 집중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우리가 강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몰입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원의 어느 파트에 집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몰입할 대상을 정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한테 의미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단순 노동, 단순 반복 이런 작업에 집중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몰입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불가능하지 않는 일에 집중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쉬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어느 정도 힘들면서 어려우면서 불가능하지 않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몰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몰입력, 집중력 이런 거는 우리 내부에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자원이 쓰면 쓸수록 닳아서 결국엔 바닥이 날 텐데, 그거를 채워주는 게 수면입니다.
눈을 뜨고 있기만 해도 집중력은 점점 고갈된다고 해요. 잠자고 있을 때는 집중력이 충전이 되고 깨어 있을 때는 집중력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 잠을 줄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무언가 비상사태가 일어난 상황에만 잠을 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비상사태가 없으면 잠을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인간들은 뭔가 전쟁이 났다라던가 아니면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가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잠을 잤고 해가 뜨면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한 생활을 훨씬 많이 했다라고 하고 그게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줄이는 게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를 냈냐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도 높이고 당을 부족하게끔 해서 폭식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현상들은 잠을 줄였을 때 다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몰입과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몰입에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서 치우고 멀티태스킹이라던가 아니면 속독 이런 것들 나의 루틴에 맞게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몰입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